제가 꿈꾸는 백성의 나라에선 살인자가 왕이 될 순 없습니다. 거사는 이미 시작됐다. 멈추지 못하신다면 막을 수밖에요. 스야! 으슥한 밤 칼을 사이에 둔 두 남자. 더는 지칠 시간이 없다.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꿈꾼 이들의 이야기 불온입니다. 여기 흉부의 자상이 치명상입니다. 지금 옹산에서 열심히 수사하고 있을 용식이 날이 잘 선 칼로 전생에도 한 살인 사건을 맡게 되는데 망설임 없이 단번에 찔러 넣었어요. 그렇다면 얼굴은 왜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은 걸까요? 시신의 신원을 감추려 한 것이겠죠. 그만 가 보시죠. 나머진 저 혼자 해도 됩니다. 그럼 너무 늦게 들어가지 마십시오. 또 밤새지 촌무 마시고요. 파탈 순박 섹시. 너무 밝으셨습니까? 준경은 뛰어난 두뇌와 온정을 지녔지만 서울 출신이란 이유로 어머니께서 제 뜻을 못다 지어 펼친 주신 인물입니다. 솜씨가 참 좋으시죠. 어릴 적 양반의 행패로 어머니를 잃고 범인을 줄곧 잡아낼 더 좋은 것입니다. 세상을 꿈꾸어 왔던 준경. 자네가 써낸 검은 녹을 전하께서 크게 칭찬하셨네. 이대로 범인까지 잡아낸다면 자네를 별운검으로 쓰겠다 하셨어. 이건 특급 칭찬이야. 별운검이라면 전하를 가장 가까이서 외시는 자리 아닙니까? 도성의 무관들이 평생을 기다려도 얻기 힘든 기회를 일개 참군. 그것도 서울에게 주셨으니 성은에 감사드려야 할 게야. 그 멀중에 잡을 수 있겠느냐? 다음 달 보름. 준경은 별운검 후보에 올랐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자신의 스승에게 이 사실을 전하고 거사를 도모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쪽으로 좀 와보십시오. 무슨 일이냐? 수사를 하던 중 준경은 현장 근처에서 의심스러운 곳을 발견합니다. 이 집이 바로 전하의 숙부이신 창원군 이성대감 집이오. 이곳은 안 되겠다. 하나, 시신이 발견된 장소에서 오리도 안 되는 곳입니다. 종친의 집은 통계 속하지 않음을 모르느냐? 하지만 종친의 집이라는 이유로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다들 네가 출세한 눈이 멀었다고 하더구나. 나리 알아봤더니 서윤날이 계셨습니까? 준경의 배다른 형 준우는 장군, 종친을 상대하려 하는 열심히 하는 준경의 것도 좋지만 무모함이 눈에 걸립니다. 중요한 일일수록 주위를 좀 둘러보는 것도 필요한 법이야. 바닥에 긁어낸 흔적들은 뭔가? 햇볕에 색이 바래져서 새로 칠하려고 이전 것을 긁어낸 것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창원군의 집을 수색하게 된 준경. 이 흠집들은 날카로운 것에 찍힌 자국 같은데. 제 눈엔 햇빛에 나무가 마르면서 생긴 균열로 보이는데요. 햇빛이 정말 날카로웠던 모양이구나. 나리 이쪽으로 좀 와보십시오. 결례를 범해 송구합니다. 왕명에 따르는 것이오니 알았으니 그 입 좀 다물거라. 대감, 청이 하나 있사옵니다. 대감께선 검에 관심이 많으시다 들었는데 수색 중 그 흔한 환도 하나 찾지 못했으니 소인이 놓친 곳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을 시켜 그것만 확인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칼을 보여달라. 예, 대감. 여기 칼이 하나 있구나. 이리 가까이 와서 보거라. 이런. 내 칼들이 정말 말을 듣지 않는구나. 어디로 사라지질 않나. 내 뜻과는 상관없이 사람을 해치려고 하질 않나. 대감, 무례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대감의 노비가 모두 17이라 들었사온데 한 명이 안 보입니다. 고읍지라는 여종 말입니다. 그래. 어디 심부름이라도 나간 모양이지. 어디로 말입니까? 종년 심부름 간 곳을 내가 어찌 알겠느냐? 어? 여론입니다. 결정적 단서까지 손에 쥔 준경은 그분께서 그 귀한 칼로 어찌? 귀한 거민이 아주 없애진 않았을 겁니다. 조선 최고의 프로파일러 인정. 다시 스승에게 갈 채비를 하는데 아직 퇴청하지 않으셨습니까? 왜 이리 상기돼 있느냐? 장원군이 범인이라는 증자라도 찾은 거야? 아직입니다. 이쯤에서 그만둬. 충친을 건드리다니. 위험하고도 쓸데없는 짓이야. 천한 놈이 출세하려면 그 정도 위험은 감수해야죠. 내가 널 모르느냐? 죽은 여인의 원혼을 풀어주려는 게 아니냐? 어머니 일 때문이겠지. 억울한 사건마다 제일처럼 매달린 것도 그 때문일 테고. 위험하고 쓸데없는 짓. 그럴 수도 있겠죠. 목숨 걸고 종신의 죄를 밝혀봤자 벌은 턱없이 가벼울 테니까요. 허나 그 위험하고 쓸데없는 짓이야말로 지금 제가 해야 할 일입니다. 범인을 찾았습니다. 누구더냐? 금상의 숙부 창원군입니다. 어린 여종을 죽이고도 가책이라고는 없었습니다. 집에서 나온 혈흔을 들이대도 노비들 짓이라 뒤집어 씌웠겠죠. 허나 그자의 삼인검이 상은과 일치하니 그 검만 찾으면 빠져나가기 어려울 것입니다. 정신 차리거라. 하루빨리 범인을 잡으라 했던 준경의 스승은 되려 그를 하루빨리 꾸짖고 범인을 잡고 벼른검이 되어 강상의 윤례를 무엇보다 중시하는 금상이 제 숙부를 살인범으로 모는 자에게 벼른검을. 이자가 어찌 이자는 한 집에 살던 여종을 겁탈해 죽이고 유기하였다. 그게 무슨 범행할 때 입었던 피 묻은 옷을 방 안에 숨겨두었다는구나. 범인을 조작하기에 이릅니다. 내일 아침 일찍 주포하도록 하여라. 그럴 순 없습니다. 그럼 이젠 차명을 당하게 됩니다. 방금 목숨을 걸 수 있다고 네 입으로 말하지 않았느냐? 하루라도 빨리 거사를 도모해야 하거늘 하늘이 주신 길을 버리겠다는 것이야. 그분도 이 일을 알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이들은 사실 새 세상을 목표로 모인 서얼 조직의 일원이었죠. 장차 네게 큰 일을 맡기실 게다. 준경아, 넌 네 어미를 죽인 자를 뵐 수도 있었지만 하지 않았다. 더 큰 것을 보고 준비해왔기 때문이야. 내 말이 맞느냐? 준경은 범인을 알고도 잡지 못하는 상황에 괴로워하고 스치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준경은 스승의 명령대로 창원군 대신 그의 노비를 범인으로 체포합니다. 이 장군은 문가짐 단정히 하게 전하께서 곧 부르실 터이니. 예, 대감. 알 수가 없네. 중저까지 다 잡으시고 어찌 엉뚱한 사람을. 그게 무슨 소리냐? 증자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삼인검을 찾아 범인을 잡으신다더니 어찌 무고한 자를 다른 사람도 아닌 이참군 나리께서 말입니다. 출세란 게 무섭긴 무서운 모양입니다. 아니야. 준경의 행보에 의문을 가진 준우는 준경을 조사하고 뭔가 이유가 있어.
새 세상이 오기 전에 곱게 죽은 걸 첫눈으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새 세상. 설마 저때 조사하러 왔던 나으리 맞죠? 박찬민 선배님 딸내미. 그랬다는 거 알죠? 알면서도 못 찾는 거죠? 준경은 피해자 동생의 모습에서 본인의 과거를 발견하며 더욱 갈등합니다. 알면서도 안 찾는 거지. 그놈이 무서워서 알면서도 못 찾는 거지. 그대가 놈은 살인자가 아니야. 범인을 알면서 못 찾는 니들도 똑같은 살인자야. 살인자라고. 전화 쉬옵니까? 내가 왜 널 불렀는지 아느냐? 벼른검을 오늘 네가 잡은 범인은 가짜다. 내 말이 맞느냐? 스님, 아니 어찌된 일이냐? 조용히 금상의 교지를 기다리라 했거늘. 교신 없을 것입니다. 금상은 범인이 가짜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리냐? 금상은 진범을 알고 있었기에 이번 사건에 그리 매달린 것이었습니다. 종친을 엄벌하여 왕권을 다스렸고요. 가짜 범인을 잡아 왕을 속인 죄 죽어 마땅하나 진범의 증자를 가져오면 목숨은 살려주겠다 했습니다. 2시경 안에 돌아가야 합니다. 그보다 늦는다면 절 의심하기 시작하겠죠. 거사를 치르기 전 준경은 창원군이 범인임을 입증해줄 물건을 가지러 창원군의 집으로 향하고 이걸 찾느냐? 스승님, 거사를 코앞에 두고도 넌 죽은 계집아이나 생각하고 있었던 게야? 어찌 이곳에 그분을 모시러 가신다고? 네가 준경이었구나. 새 세상에 하늘이 되실 분이다. 이제야 모든 것이 맞아떨어지는 전개. 우리의 뜻을 살려 차별 없는 선정을 베풀기로 약조하셨다. 술 먹고 버린 작은 실수다. 제 세상을 품은 대장부의 아량으로 좀 헤아려 주려무나. 작은 준경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왜 그러느냐? 여기서 멈추셔야 합니다. 세상엔 완벽한 사람도 군주도 없다. 그 일은 그분의 실수라고 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죽었습니다. 고작 여종 하나다. 스승님의 어머니도 여종이셨습니다. 희생은 스스로 버리는 것이지 남이 빼앗는 게 아닙니다. 그럼 아무 의미 없는 계중으로 만들어야 속이 시원하겠느냐? 한 사람의 삶을 짓밟을 수 있는 자는 만 백성의 삶도 우수히 여길 게 뻔합니다. 왜 그걸 모르십니까? 결국 준경은 스승을 따돌리고 왕을 지키기 위해 약속 장소로 향하는데요. 그곳에서 만난 뜻밖의 인물. 어떻게 여기? 금상은 무사한 겁니까? 역적 주제, 전화의 안위를 걱정하느냐? 어디까지 하신 겁니까? 가짜 범인을 잡은 건 너답지 않은 행동이었다. 덕분에 소문만 무장했던 서울 조직의 실체를 잡을 수 있었어. 자세한 얘기는 이곳으로 오고 있는 역당의 괴수 유광호를 추포해서 직접 들을 것이다. 안 됩니다. 여기 나서는 순간
관군들의 화살바지가 될 것이야. 보내주십시오. 금상도 무사하지 않습니까? 정신 차리거라! 헛된 사상으로 미혹해 널 사지를 못 자다. 그분이 아니었다면 지금껏 살아있지도 못했습니다. 기회를 봐서 동치게 해주겠다. 제발 여기 얌전히 있거라. 어찌 저는 살 일이 하십니까? 잘생겼으니까. 그래도 반쪽은 내 동생이지 않느냐? 한편 관군에 둘러싸인 준경의 스승과 서울 조직원들. 선생님! 말을 멈춰라! 역적의 기수 유광환은 산채로 축포한다! 불온. 운당하지 않은 현재를 벗어나 인간으로서 모두 평등한 사회를 원했던 준경과 그의 스승 유광원. 그들은 과연 각자가 꿈꿨던 세상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이 작품은 조선왕조 실록에 기록된 성종 9년 변사체 사건을 모티브로 한 작품인데요. 당시에도 종친을 수사하는 것에 대하여 대전 관료들과 많은 씨름이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작품에서 여종 하나의 죽음으로 새 세상이 올 수 있다면 그것은 값진 희생이지 않느냐는 스승의 말과 희생은 스스로 버리는 것이지 남이 빼앗는 게 아닙니다라고 답하는 준경의 표정이 유독 잔상처럼 남더라고요. 오늘 당신에게 남은 장면은 무엇인가요? 오늘의 드라마 리뷰 오드리.